안녕하십니까. 이번 고급 인공지능 강의에서 A Practical Application of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for RNA-seq Analysis to Predict the Molecular Progress of Alzheimer's Disease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컴퓨터 정보학과 김도현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번 발표는 논문에서 사용된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소개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논문에서 도출해낸 결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퀀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에도 있는 RNA-식에서 이 식이라는 것이 바로 시퀀싱을 의미합니다. 먼저 시퀀싱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시퀀스는 생물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4개의 염기 서열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경우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쉽게 생각을 하면 30억 개의 알파벳들이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퀀스, 즉 염기 서열들 읽는 기술을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시퀀싱의 종류에는 현재 생어 시퀀싱, 홀지놈 샷컨 시퀀싱,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3세대 시퀀싱 기술이라고도 불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바로 NGS입니다. 이 NGS라는 시퀀싱 기술 안에 앞서 말씀드린 RNA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NG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NGS 기술이 어떠한 방법인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NGS 기술은 유전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나눈 뒤 각각의 서열들을 다시 재조합하여 전체 유전체를 해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시퀀싱 방법보다, 그리고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생어 시퀀싱이라는 방법보다 유전체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혈액 샘플 혹은 전사체 데이터가 있는 샘플을 채취하여 그 안에서 DNA를 채취한 뒤 이를 무작위로 조각을 내어 프래그먼트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각 프래그먼트마다 앞 뒤에 어댑터를 붙여 이 조각의 서열들을 각각 읽어드린 다음 전체 유전체 서열에 맞게 다시 재조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방법을 바로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NGS 기술의 발달을 통해 유전체 분석은 인간의 다양한 질병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러한 NGS 기술을 이용해서 질병 예측을 진행한다 하여도 질병의 단계에 따른 병의 진행 속도 혹은 진행 단계의 변화를 구별해내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NGS 기술을 이용한 분석 과정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단계별 진행 정도나 이 알츠하이머병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하여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술인 GAN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논문 소개에 앞서 GAN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GAN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줄임말로 한국어로는 생성적 적대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이 GAN은 제너레이터, 즉 생성자가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면 분류 모델 역할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데이터가 진짜 맞는 데이터인지 혹은 생성자가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인지 판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생성자는 학습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분류 모델 역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생성적 적대신경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겐을 활용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가짜 샘플을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사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겐을 이용하여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딥러닝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RNA식 분석과 DEG 분석, 즉 유전자의 발현량에서 차이가 나는 유전자들을 선별하여 1208개의 유전자를 선별하였습니다. 기존에 실제로 추출한 36개의 샘플과 가짜로 만들어진 846개의 샘플을 통해 딥러닝을 진행한 뒤 시각화를 통해 질병의 진행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고 패스웨이 아날리시스를 통한 분석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가짜 데이터를 D식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에 각각 보이는 진한 색깔의 막대들이 실제 데이터들을 통한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들이고, 오른쪽에 흐릿한 색깔의 막대들이 생성자로 생성된 가짜 데이터들을 통한 분석 방법을 통해 나온 결과들입니다. 이 생성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생성자가 유전자 특이적인 특징보다 샘플 특이적인 특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훈련하도록 학습시켰습니다. 또한 유전자 연관 네트워크에서 유전자 특이적인 특징을 발견했는데, 이는 생성자의 어떤 매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생기는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각 질병 단계 사이의 차이를 보정할 때 이러한 네트워크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인 의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어서 질병 단계에 따른 분류를 진행을 할 때 기존의 생체 정보 분석에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와일드 타입에서 알츠하이머 질병에 걸려 유전자 발현량이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유전체 정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G 모델에 특이적으로 전이된 인간 유전자 두 가지 PSEN1과 APP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것은 흔히 알려진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는 알츠하이머 병에 결정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이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을 증가시키게 되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생지는 특정 경로를 따라 질병을 발병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의 최종 단계에서 유전자 발현량을 바탕으로 겐을 이용하여 와일드 타입에서 알츠하이머의 최종 단계로의 가상 질병 진행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와일드 타입, 즉 건강한 사람과 알츠하이머 질병을 앓고 있는 유전자 사이에서 전체 유전자들 중 연관성이 높은 유전자들끼리 혹은 이름이 유사한 유전자들 사이에서 유전자 발현량의 차이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전자의 발현량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게 되면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는데, 그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똑같은 유전자들이 존재하거나 혹은 그와 연관된 다른 유전자들도 같은 발현량의 변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의 그림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기 전과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었을 때의 차이를 보면 유전자 발현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래의 그림들은 알츠하이머 질병의 진행이 됨에 따라 점차 유전자 발현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와일드 타입과 알츠하이머 사이에서 전체 유전자들 중 연관성이 높은 유전자와 유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이 외에도 패스웨이 아날리시스 분석을 통해 나온 유전자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진 온톨로지와 패스웨이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 중
unregulated 되어 있는 유전자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입니다. 쥐인 온톨로지란 유전자 기능 연구를 위해 각각의 유전자에 대해 유전자가 관련된 세포 기작이나 분자 기능, 세포 내외의 위치를 주석으로 달아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유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분석을 말합니다. 패스웨이 아날리시스는 유전자 발현량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이 되는지, 혹은 어떤 유전자와 어떤 다른 유전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때 unregulated 되어 있다는 의미는 유전자의 발현량이 다른 유전자에 비해 상향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다른 단백질 혹은 아미노산 등 특정 유전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유전자 발현량이 상향 조절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다운 레귤레이티드 된 유전자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른 유전자들보다 발현량이 현저히 낮게 측정된 유전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웨이 분석을 통해 우리의 신체 내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되는 과정에 대해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와 콜레스테롤 합성 사이에 상호 조절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경세포와 뉴런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두 유전자 사이에 어떠한 서로 조절이 되는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논문을 통해 배울 것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배웠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추후 조금 더 공부하여 완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